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후보 가운데 이재명, 강훈식 후보가 제주에서 당심과 민심 잡기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4.3 문제에 있어서는 한 목소리를 냈지만 선거 전략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TV 토론에서 한 차례 맞붙었던 후보들이 30분 간격으로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았습니다. 각자 헌화와 분향을 하고 위패 봉황관을 둘러보며 4.3 진상규명에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재명, 강훈식 후보 모두 최근 논란이 된 검찰의 사상검증 시도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이미 그 피해를 입은 지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사상검증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명백한 역사적 퇴행이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에서 각별히 관심 가지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무례하고 무도한 행위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정말 여기에 한 번만 와봤다라면 적어도 그런 식의 생각과 행동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저희가 법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범위들을 지켜나가고 유력 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상공회의소에서 지지자 모임을 열고 유능한 정당,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으로 민주당을 만들어가겠다고 호소했습니다. 당을 우리 국민들이 흔쾌히 선택할 만한 그런 당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비수도권 출신 유일한 후보를 강조한 강훈식 후보는 지역 밀착형 의제를 제시하며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4.3 특별법 개정과 강정주민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제주 제2공항은 주민투표를 포함해 도민이 중심이 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도권들이 이용하기 편하기 위해서 제2공항이 필요하다는 논리나 또는 안전성의 이유로 전제해서 제2공항을 설치해야 한다는 논리에 크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도민들이 충분히 숙고하고 이해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박용진 후보는 그제 제주 지역 토론회가 끝난 뒤 서울로 돌아가 당권주자 도전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후보들은 오는 7일 제주에서 합동 유세로 재격돌하며 제주와 인천권역 개표도 진행될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장마와 태풍이 지나간 뒤부터 연일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가축 농가에서는 폐사율을 낮추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고 무더위에 전력 수요는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닭 2만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 제주시 한림읍의 한 양계농장. 환풍기를 24시간 돌리고 사육장 안으로 들어가는 공기 온도를 낮추기 위해 입구에서 쉴 새 없이 물을 뿌립니다. 이곳 사육장 안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농가에서는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실내 온도는 31도까지 올랐습니다. 하루 한두 마리 수준이던 폐사는 8마리까지 늘었고 달걀 개수도 10% 이상 줄었습니다. 폐사율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음수 관리를 많이 해주고요. 소독 같은 경우도 주기적으로 해줘서 이제 질병 피해가 없게들 좀 유도하고 있습니다. 제주 북부와 동부, 서부에는 폭염 경보가, 남부와 추자도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제주시 33.7도, 표선이 32.9도 등 대부분이 32도를 웃돌았습니다. 강한 햇볕에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음 단계까지 올랐고 습도도 80%에 육박했습니다. 아이가 지금 어린이집 끝나서 덥다고 해서 지금 아이스크림 사 먹이려고 나왔는데 정말 10m만 걸어도 너무 뜨거워가지고 양산 없이는 못 걸어 다닐 것 같아요. 제주도 전역에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최대 전력 수요는 지난달 초에 기록한 여름철 최대치를 한 달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지난달 제주 지역 평균 기온은 27.3도로 역대 세 번째로 높았고 제주시의 열대야는 26일로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까지 제주에는 비 소식이 없는 가운데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바다 방류가 결정된 남방 큰돌고래 비봉이가 고향인 제주 바다로 돌아가기 위한 채비에 돌입했습니다. 바다에서 야생 적응 훈련을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국내 수족관에는 고래 21마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조문이 열리자 막으로 싸진 남방 큰돌고래 비봉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육사가 비봉이의 상태를 살피며 항구에 대기 중인 배에 옮겨 태웁니다. 이윽고 도착한 해상 가두리. 비봉이는 고향인 바다가 그리웠다는 듯 퐁당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올해 나이 23살, 5살의 비양도 앞바다에서 잡혀 17년 동안 수족관에 갇혔다가 그물이 쳐진 가두리지만 바다로 돌아가는 순간입니다. 아직은 바다 한켠에 만들어진 가두리지만 야생과 비슷한 환경에서 헤엄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비봉이는 30분 정도 안정을 취한 뒤 먹이 사냥 훈련도 했습니다. 야생 그 가두리에 이렇게 넣으니까 오히려 뭐 제돌이 방류할 때보다는 오히려 더 상태가 움직임이라든가 뭐 먹이 그 사냥 습성이라든가 괜찮네요. 해상 가두리로 옮겨진 비봉이는 이곳에서 활어 먹이 훈련과 다른 야생 돌고래와의 교감 등 야생 적응 훈련을 하게 됩니다. 훈련 기간은 약 2달. 이후 비봉이의 상태에 따라 남방 큰돌고래 무리가 자주 출현하는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 방류될 예정입니다. 비봉이가 방류되면 국내 수족관에 있던 남방 큰돌고래는 모두 바다로 돌아가게 되는 셈. 하지만 전국의 수족관에는 거제로 불법 반출된 태지와 아랑이 등 21마리의 고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해외에서 포획되어서 국내로 반입된 개체이기 때문에 국내 해역의 방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향후에 저희 해양수산부에서 바다쉼터 등을 조성을 해서 시민단체들은 고래를 위한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고래를 만지는 등 과도한 체험과 해외 고래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동물원 수족관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강원도 동해안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잇는 카페리호는 그동안 화물과 일부 출국만 가능했었는데요. 2년 반 만에 여객 입국이 재개되며 한국과 러시아를 잇는 상호 여객이 정상화됐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을 출발한 카페리호 이스턴 드림호가 동해항으로 들어옵니다. 24시간 가까운 항해를 마친 26명의 내국인 승객이 동해안 여객 터미널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했습니다. 너무 편하고 좋죠. 예. 다들 기다렸죠. 감사해요. 하여튼 뭐 여러 분들이 애써 주셔가지고 힘든 것 같은데 하여튼 감사해요. 비행기가 뜨기 전에는 다 이거 이길 밖에 없잖아요. 코로나19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중단됐던 동해안을 통한 여객 입국이 2년 반 만에 재개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 초 할러일 항로를 운영하던 선사가 문을 닫으며 동해안과 러시아를 잇는 항로도 끊겼습니다. 이후 지난해 3월 새로운 선사가 러시아 항로 운항을 재개했지만 방역 문제 등으로 여객 입출국은 제한됐습니다. 최근 들어 러시아 연방정부가 출입국 제한을 전면 해제하면서 지난달부터 동해안 출국이 가능해졌고 동해안의 여객 입항이 재개되면서 마침내 상호 여객 운송이 가능해진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내의 러시아 하늘길이 막혀있는 상황이어서 당분간 동해안을 통한 입출국 수요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아직까진 코로나19 방역 등의 이유로 내국인만 한 번에 30명까지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해시도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을 고려해 동해안 여객 입국 수속 과정에서 방역 조치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입니다. 유증상자에 대한 임시 방역 격리 시설을 마련하였습니다. 혹시나 유증상자가 발생할 경우에 저희 시에서는 송정동 인근 숙박시설에 임시 격리 시설을 마련하여 여객상사와 동해시 등은 당분간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수십 명 안팎의 내국인 입국만 허용하고 상황을 살펴본 뒤 외국인 입국 수송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으로 고온다습한 수증기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티벳 고기압의 열기도 더해져서 연일 한증막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달 제주의 평균 기온은 27.3도로 기상 관측 이래 역대 세 번째로 높았고요. 제주시는 36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 북부와 동부, 서부 지역에는 나흘째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도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을 웃돌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겠는데요. 제주는 일요일까지 곳곳에 소나기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제주 동부와 산지를 중심으로 오후에 5에서 20mm 정도의 소나기가 오겠고요. 하늘은 맑은 가운데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아서 햇볕이 강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28도 안팎으로 후텁지근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북부 지역이 34도, 동부 지역 3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야외 활동 자제하시고요. 축산 농가에서는 수시로 물을 뿌려주면서 피해 없도록 기온을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도서 지역도 33도를 웃돌면서 오늘 불볕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5m 안팎으로 잔잔하겠는데요. 남해 서부 해상은 안개가 짙겠습니다. 주말에도 5에서 40mm 안팎의 소나기가 올 수 있겠고요. 절기 입추가 지나도 34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오영훈 도정의 첫 정기 인사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과거 도정의 퇴행적 관행을 극복하지 못한 내로남불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이번 인사가 단순히 승진 자리를 메꾸는 평이한 인사로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선거 공신에 대한 보은 인사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7명을 선임했습니다. 위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강성희, 김승준, 양홍식, 임정은 의원과 국민의힘 강충룡, 현기종 의원, 미래제주 오승식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인사청문 특위는 오늘 첫 회의를 열어 청문회 일정을 확정합니다. 제주도가 플라스틱 없는 섬을 추진합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 플러스 국제환경포럼에서 유네스코 자연유산 3관왕인 제주를 더욱 빛나게 만들기 위해 2040년까지 플라스틱 제로 아일랜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유네스코와 환경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플라스틱 제로 글로벌 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제주도 교육청에서 교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초학력 향상과 학력 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사들은 간담회에서 전부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 전담 교사제를 도입하고 한부모나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사회성과 언어적 능력 등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제주시 제2도시우회도로인 연북로가 20여 년 만에 완전 개통됩니다. 제주시는 사업비 64억 원을 확보해 올 연말까지 번영로에서 삼화지구까지 1.96km 미개통 구간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 완전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북로 미개통 구간은 당초 2020년 완공 예정이었지만 보상 협의와 예산 반영 지연 등으로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제주국제공항 입구 상습 정체 구간이 정비됩니다. 제주시는 사업비 3억 원을 들여 제주시 월성 사거리에서 먹돌세기 교차로 300m 구간에 서쪽 방향 우회전 차로를 추가로 건설하고 양방향 좌회전 차로를 연장할 계획입니다. 또 교차로 주변 인도와 도로 포장을 정비하고 차선 도색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